자, 이제 정적분의 활용을 이제 볼 거고, 이제 정적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투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정적분을 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좀 볼 건데, 자,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봅시다. 자, 정적분이 그 넓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습니다. 이 적분 단어는 그 불연속인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자, 항상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즉 fx가 0 이상일 때, 자, 그 곡선 fx랑 x축, 그 다음에 x는 a, x는 b 이렇게 네 군데로 둘러싸인 도형의 이 넓이가 정적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분으로 우리는 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거기 때문에 x는 a, x는 b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이 fx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fx 그냥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해주시게 되면은 그게 그냥 저 네 부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고요. 저 네 부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고 넓이가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저렇게 이제 정의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부분의 넓이가 정적분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있었어. 그래서 구분구조법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옛날에 배웠었는데 그게 지금은 그 위적분에서 배웁니다. 위적분에서 왜 저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이게 총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은 1번 그림이고 그 fx가 x축보다 완전히 위에 있는 상황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x축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A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을 때 교차하는 경우들이 있어. 교차할 때는 x축보다 윗부분, 아랫부분이 따로 존재해요. 따로 존재해서 저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이게 어떤 케이스든 간에 이렇게 x축보다 아예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교차하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보긴 하는데 그 함수 정적분을 우리는 절대값으로 합니다. 이게 저 함수와 x축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식.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넓이가 여기 보이시니까 이렇게 네 군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에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x축보다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x축을 이제 가로지를 때거든요. 가로지를 때. x축을 가로지를 때여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할 때 저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정적분식이 일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넓이는 우리는 요걸로 좀 기억을 해주십시다. 요걸로. 절대값이니까 fx를 항상 양수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 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위에서 확인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위에서 확인해가지고요. 위에서 확인했을 때는 절대값이 처음에 안 붙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fx가 항상 얘가 0 이상이니까. 자, 근데 그 0 이상이니까 항상 0 이상이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해도 되겠죠?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해도 되겠지? 이렇게 가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게 x축보다 이제 밑에, 아예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은 그 y는 마이너스 fx. 자, 마이너스 fx는 얘가 지금 x축 대칭이 된 거잖아요. x축 대칭이 됐으니까 y의 부호가 뒤집혀졌잖아. 그래서 아랫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간 상황이 되겠는데,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래 여기 구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대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대신 생각해도 되겠죠? 어차피 대칭으로 저거 올렸으면은 같은 넓이를 가질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저 S 같은 넓이를 가지고 이 윗부분 노란색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게 되면은 윗부분 노란색. 자, 윗부분은 이제 그 마이너스 fx라는 함수가 이제 x는 a와 x는 b 이렇게 둘러싼 부분입니다. 이렇게 둘러싼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부분의 넓이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일단 A에서부터 B까지 쓰시고 그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저 마이너스 fx를 정적분해 주시면 되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절대값으로. 그래서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에도 절대값으로서 우리는 넓이를 계산을 해주실 수 있고, 넓이를.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칭 구간에서 이번에는 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에 있는 부분, 이렇게 위아래가 이제 동시에 존재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적분 구간을 끊어서 정적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A에서부터 C까지는 그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A에서부터 C는 그냥 적분하는데 C에서부터 B까지는 이게 밑에 있단 말이에요. 밑에.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fx, 이 두 번째 상황처럼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정적분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되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위에서 1, 2번에서 확인을 하셨듯이 절대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이제 해도 되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저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절대값으로 표현이 된 이 종족분 구간을 합쳐서 씁니다. A, C, C, B가 되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x축을 교차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절대값으로 한 방에 이제 표현이 되겠고요. 한 방에. 자,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fx와 f축 위치관계 상관없이 우리는 정적분인데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 번 똑같이 풀어주면 되고, 똑같이. 정리하면은 우리는 그 fx라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절대값으로 구한다. 기본적으로 절대값으로. 근데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냥 절대값 없어도 되는 것이고, 항상 위에 있으면, 항상 위에 있는 상황이 이제 아까 여기 1번 요거였죠. 그 다음에 항상 밑에 있으면은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정적분을 해도 됩니다. 근데 교차하게 되면은 그 구간을 끊어서 우리가 정적분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 하나의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하나의 식으로. 아시겠죠?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했고. 자, 이번에는 그 두 곡선 사이의 넓이야. 방금 전에는 x축하고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두 곡선 사이의 넓이도 결국에는 뭐 적절하게 평행 이동을 해서 방금 전에 봤던 상황이랑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두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그 f라는 함수가 g보다 아예 위에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fx가 뭔가 x축과 가로지르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가로지르는 상황. 이렇게 가로지르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fg가 서로 막 교차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fg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 그러니까 세 가지의 상황도 똑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식이 표현이 되냐면은 미리 결과를 쓸게요. 자, 일단 종족분을 A에서부터 B까지 해주는데, 얘는 그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줌으로써 정적분을 하면은 그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함수의 그 위치 관계가 어떤 게 더 위에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 얘도 아까처럼 절대값을 붙입니다. 절대값을 붙여서 fx-gx, gx 두 함수의 차의 절대값으로 정적분을 해주시면은 그 두 함수와 x는 a, x는 b 그 구간에서의 정적분 넓이를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저 세 가지 케이스 다 요 하나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좀 더 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해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g가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요 두 함수 사이에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요 위에 있는 요 도형에서 그냥 아래에 있는 도형을 그냥 빼줌으로써 우리가 계산할 거거든요. 여기 빼줌으로써 계산을 해줄 건데, 저 분홍색,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그냥 정적분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분홍색 부분의 넓이고, 분홍색 부분의 넓이, 뒤에 있는 게 이제 노란색 부분의 넓이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서 f 빼기 g로 표현을 했고 그냥 절대값으로도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값으로. 왜냐면 지금 f가 g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지금 양수입니다. 양수.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겠죠. 절대값을 붙여도 상관이 없고요. 붙여도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교차하는 케이스인데, 교차하는 케이스. 자, 이렇게 이제 교차하게 될 때, X축과 이제 교차를 하게 될 때에는 음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 부분으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1번 상황처럼 만듭니다. 1번 상황처럼. 평행 이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그 과정은 이제 막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원리는 1번처럼 우리가 넓이 계산을 해주게 돼요. 평행 이동을 위쪽으로 시켜가지고 이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평행 이동을 시켜준 게 K만큼을 지금 평행 이동을 시켜주게 되고, 그 평행 이동에서 1번처럼 만들었다. 그럼 이제 1번의 넓이 계산했던 것처럼 정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여기 이제 막 분홍색이고 여기는 막 노란색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를.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절대값으로서 우리가 표현이 되고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고. 자, 근데 3번 케이스는 두 함수가 교차할 때인데, 두 함수가 교차할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함수가 이제 어떤 게 더 위에 있는지가 그 위아래 위치 관계가 바뀌거든요. 이 C를 기준으로 여기 앞에 A에서부터 C까지의 부분은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요 위에 있는 함수가 F가 지금 더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제 S2의 넓이를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G가 위에 있고 F가 더 위에 있거든요. 항상 넓이 계산을 해주실 때에는 그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줌으로써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값이 양수가 나와서 그렇거든. 양수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줄 거긴 하지만 이 C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아래가 교차가 되니까 위아래 관계가 바뀌니까 우리는 결국에 절대값으로서 얘를 이제 표현을 해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F에서 뺐고 여기서 G에서 뺐죠 이제. 근데 얘를 이제 절대값으로서 저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절대값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케이스든 간에 그냥 두 함수 빼서 절대값 계산하면은 두 함수 사이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수 1번을 보시면은 여기 활용이 처음 하면 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이게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지를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넓이를 이제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 이제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줍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x에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저 함수는 이렇게 0,0과 2,0을 지나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문제는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이래요. 그러면은 x는 2가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조금 여기 왼쪽에 있겠죠 이제. 자, 이 두 직선과 x축과 저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분홍색으로 내가 칠하는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fx를 지금 분홍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저기 나와있는 x축을 칠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도형, 이 선들로, 이 분홍색 선들로 이제 둘러싸인 도형이 어디냐면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두 부분이 나옵니다. 확인됩니까 저거? 두 부분 나오는 거? 그러면은 저 두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처음에 식을 쓰기로는 우리는 마일부터 2까지 그 x축과 저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저 함수를 정적분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주라는 겁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함수가 생겨 먹은 거를 봐서 지금 x가 y부터 여기가 x가 0이잖아. y부터 0까지 구간은 함수가 x축보다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로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2 사이의 구간, 요 노란색 부분의 그 넓이는 쟤는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쟤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요 절대값을 벗길 때 얘를 이제 마이너스를 해줌으로써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로 씁니다. 마이너스로 씁니다. 이 계산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 계산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정적분 구간을 막 어떻게 합치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얘는 뭔가 잘 보면은 뭔가 0,0 해가지고 뭔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여기 좀 부호가 안 맞아가지고 반대여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여기서부터 그냥 직접 계산입니다. 계산.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계산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 결과 같고 여기도 이제 3분의 8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부터 계산해주시면은 3분의 4 여기는 이제 플러스 3분의 4 여기는 이제 3분의 8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넓이를 3분의 8로 그려주시면 되고 3분의 8로 3분의 8 나와. 자, 참고로, 자, 얘들아, 잘 봐. 참고로,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정적분의 결과는 3분의 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정적분의 요 정적분의 결과는 이제 3분의 4가 나왔습니다. 3분의 4. 자, 그러면은, 저 노란색, 분홍색은 지금, 이 노란색은 사실 이 부분의 넓이란 말이죠. 이 부분의 넓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은 사실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의 마이너스니까 사실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 저 두 부분의 넓이인 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를 절대값을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적분을 한다. 그냥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게 x축 윗부분은 그 정적분이 플러스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렇게 x축 아랫부분은 이거 내가 마이너스를 해줘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준 거거든. 그냥 이거 절대값이 없었다라고 치면은 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 정적분 결과는 그때는 3분의 4 빼기 3분의 4가 돼서 얘는 0이 될 거예요. 이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은 그 x축 윗부분의 넓이에서 x축 아랫부분의 그 넓이를 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결과는 x축 윗부분의 넓이 빼기 x축 아랫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윗부분의 넓이가 더 크면은 양수가 나오고 지금처럼 같게 나오면은 0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그 얘기는 얘보다는 x축 아랫부분의 넓이가 더 컸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절대값을 안 하면은 윗부분 넓이 빼기 밑에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을 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두 넓이 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유형에도 문제를 푸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 2번을 보시면 저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자, 얘도 사실 좀 몇 번 해보다 보면은 뭐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웬만하면 좀 그리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얘도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자, x제곱 마이너스 5x니까 얘는 이제 x로 묶어서 x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이게 마이너스 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해. 이게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요.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림은 사실 부정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접선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기 전까지는. 그죠? 모르는 건데 어떻게 저거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교점을 구해보면 됩니다. 저 두 함수의 교점.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같다라고 쓰시고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x라고 해서 넘겨주면은 이제 요런 식이 만들어져가지고 x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그 x가 0일 때 만나고 4일 때 만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지금 5거든요. 여기가 5니까 그보다 조금 왼쪽에 한 요 정도쯤에 4가 되는 거죠. 이게 4. 여기 이제 4가 있는 거죠. 이게 4. 여기. 그래서 실제 저 마이너스 x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 두 개로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저 두 개로만 둘러싸인 거. 그러면은 저 부분의 넓이가 어디입니까? 저 둘러싸인 게. 이 직선과 저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는 여기 부분의 넓이 맞습니다. 여기 부분의 넓이. 네. 저 분홍색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X축이랑 둘러싸인 게 아니에요. 자, 얘의 넓이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는 직선 마이너스 x였고 거기서 2차 함수인 x제곱 마이너스 5x를 빼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구간은 점적분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그 맨 왼쪽 부분 x는 0일 때랑 맨 오른쪽 부분에서 x는 4일 때 0부터 4까지에 대한 점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 얘가 0부터 4까지 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dx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4, 0 계산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2 곱하기 16 32 3분의 32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 저렇게 해주면 됩니다. 계산 잘 해줘야 되고 처음이니까 우리는 처음 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구해주셔야 돼요.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고 얘도 공식이 있다.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 네.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이다. 어떤 공식이 있냐면은 교재 어떤 다른 치료 교재에서는 뭐 프무스 킬러 공식이라고 하는데 킬러 이름이 좀 이제 이상한데 그 공식이 이제 좀 제한된 경우에 대한 공식이거든. 뭐냐면은 그 2차 함수일 때 2차 함수가 x축하고 둘러싸여서 2차 함수하고 x축 혹은 1차 함수 직선 혹은 2차 함수 요 세 가지하고 둘러싸인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공식이 이제 있는데 이제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건 이런 상황이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면은 이렇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그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y는 이제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공식이야. 기억납니까 얘가? 그 사실만 기억이 난다. 이름이 딱 이름이 자, 이게 저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알파 베타는 그 교점의 x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는 교점의 x좌표다. 교점의 x좌표. 요거를 좀 주목합니다. 요거 교점의 x좌표라는 거 알파 베타. 이게 1차 함수 어떤 직선하고 만날 때도 이제 있는데 그게 이 상황이야.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1차 함수하고 만나서 생기는 그 분홍색 부분의 넓이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 공식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걸로 한번 저걸 처리해보게 되면은 이제 교점 x좌표가 0하고 4로 나온 거거든요. 자, 6분의 하시고 절대값 a 할 때 a는 최고창 계수예요. 최고창 계수. 최고창 계수는 지금 이차함수가 지금 1이었으니까 6분의 절대값 1. 그 다음에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4의 세제곱 들어가게 되면은 3분의 32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면은 이런 번거로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식을 아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여기서는 굉장히 유리해서 잘 써보시라. 잘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시간에서 굉장히 단축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것도 있거든요. 2차 함수.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상황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있잖아. 그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교점 x좌표가 이제 알파, 베타를 이렇게 교점 x좌표입니다. 교점 x좌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밑에 거는 이제 a 40을 줄게.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이제 나올 때인데 자 얘도 이제 노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자, 얘랑 유사합니다. 얘는 그 분자가 이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을 했었는데 얘는 그 뺍니다. 그렇죠? 최고창끼리 뺍니다. a-a 프라임으로 빼주고 네, 얘는 그냥 세제곱 똑같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와 뭐로 둘러싸인 거? 세제곱. 3차 함수와 뭐로 둘러싸인 것도 나중에 있는데 그거 4제곱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2차일 때에는 최고창끼리 빼서 공식이고 그 이하 1차 그 다음에 x축이랑 둘러싸인 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옵니다. 저게. 그래서 공식을 좀 우리는 당연히 외워놔야 좋겠고 공식을 외워놔야 되고 다 쓰셨습니까? 여기서? 네, 천천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3번인데 필수 이제 3번 다섯? 보이니? 아니, 저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아, 6분의 a 마이너스 a 프라임입니다. 자, 얘 같은 거 다섯? 우리가 하려는 얘기가 뭔가 가리게 되니까 애매하게 애들 말 듣는 애매하게 기억이 날 뻔할 듯. 절대값?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거 아니야? 절대값? 가장 최근에. 선생님. 자, 근데 왜 프레임이 어디서 나와요? 그 두 번째 2차 함수의 최고차는 계수입니다. 아하. 요즘은 되고. 자, 그 다음 상황 필수의 3번인데. 자, 이거는 그 이렇게 둘러싸였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저렇게 둘러싸였을 때만 뭐 2차 함수하고 뭐 x축,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얘네들하고 둘러싸였을 때만 해주는 거고. 필수에 3번 보시면은 저 곡선과 이 곡선 위에 점으로 둘러싸인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면은 y는 x세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구해주라라고 해서 1,3. 요 정도쯤이라고 이제 그 접점을 잡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는다면 접선을 보고서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저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요 부분의 넓이를 이제 좀 구해주래요. 요 부분의 넓이. 여기를 구해주네. 자, 요거는 좀 깁니다. 여보세요, 이거는. 우선 우리는 그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도형,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돼요. 위에 있는 함수는 지금 y는 x 세제곱 플러스이고요. 저 밑에 있는 함수는 자, 얘들이 이제 이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거든. 접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접방을. 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기 위해서 접방을 접선의 방정식 1,3에서 접선입니다. 1,3.
일단은 요거 미분해주게 되면은 y 프라임은 3x 제곱이니까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1,3을 지난다는 식으로 이거 대신에 써주시게 되면은 y는 3x가 접선이 나오고요. y는 3x. 그래서 원점을 딱 지나게 잘 그렸네. 좀 잘 그렸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함수를 구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할 것인지 그 양끝 점의 교점의 또 x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 x좌표. 이걸 찾아야 되거든. 결국 교점의 좌표를 찾아 주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연립해 줘야 돼요. 이 처음에 주어진 3차 함수하고 적당을 이제 연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연립을 이제 해줍니다. 연립을. x세제곱 더하기 2는 3x.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또 해줘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일일이 조립제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 조립제법 이제 인수분해 해서 저기 하나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x 마이너스 1을 고생해서 네, 1을 이거 교점 x는 1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접하죠. 어떻게 될까? 인수를 두 개 갖고 되는 거야. 무조건 얘는 인수가 두 개입니다. x-1의 제곱을 얘는 반드시 인수로 가져요. 무조건 100% 가집니다. 무조건. 저 뒤에 거 제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접하는 점에서요. 무조건. 접점에서 가져야 돼요. 이게 플러스 네, 접해서. 두 개가 돼. 그러네. 그 증감표 할 때 내가 이게 그 부호가 막 그 f'(x의 부호가 막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막 이 인수가 그 홀수냐 짝수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여기서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부호 변화가 없다라고 해주면은 짝수였었고 인수가 짝수 제곱이었고, 교차하게 되면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때는 이 지수가 홀수였습니다. 지수가 홀수였었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제곱으로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저렇게 돼 있으면 네. 저 선을 남겨주신 위로는 저희가 도와주고 있을 때 플러스로 붙으면 마이너스로 붙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요? 저 놀라셨던 한 줄의 기준으로 그걸 X축으로 생각하고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느낌. 이거는 심지어 2차 함수도 가능합니다. 2차 함수. 근데 일단은 지금 직선으로 나왔고 제곱을 무조건 이게 가지게 돼가지고 이게 인수분해가 굉장히 빠르게 돼.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무조건 접할 때는 제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 전개 한 거를 이제 자 이거를 실제로 하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 그 상수항 맞춰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 나머지 1차식은 무엇으로 가져야 될까요? 얘는? x 플러스 2 맞나요 이거? x 플러스 2? 왜? 이거 최고창 x 세제곱 만들어줘야 되고 상수항 두 개 만나서 2가 되려면 1이 있으니까 2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게 찾는 거야. 그렇게. 일일이 조리제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점은 딱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2로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2, 업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y좌표 굳이 안 구해도 됩니다. 근데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구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저 분홍색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는 밑작업을 다 해놨고 직접 정적분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인 3x를 빼준 것으로 이걸로 이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걸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좀 사소한 팁을 하나 드리면 어차피 이게 내가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만약에 안 그리고 이거를 풀고 싶으면 어떤 게 더 위에 있는지가 안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게 더 위에가 아래에 있는지. 그러면 내가 잘못 계산을 해서 밑에 있는 함수에서 위에 있는 함수를 뺐어.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얘랑 반대부호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플러스 넓이를 찾고 싶었는데 이거는 부호가 싹 반대로 뒤집힌 거잖아. 빼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겠죠. 마이너스로. 근데 우리는 넓이를 알고 싶으니까 어차피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절대값을. 그래서 그 확실하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신경 안 써도 그냥 아무 함수 두 개 빼가지고 절대값 씌워주게 되면은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 씌워주면. 절대값 이제 다시 그냥 두 함수를 막 뺐는데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잘 뺀 거고 위에 있는 함수에서 뺀 거고 음수가 나왔어도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으면은 절대값의 영향으로 인해서 플러스로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건 뭐냐면은 이 식을 쓸 때 있잖아. 식을 쓸 때 사실 이 식이 순서를 바꿔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어디 있던 식입니까 이거? 여기 있던 식입니다 이거. 여기 있던 식이죠. 이미 연립할 때 그 식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그 식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우리 둘이 같다라고 한 다음에 하나를 넘겨서 능경으로 만들잖아. 넘겨주게 되면은 두 함수를 뺀 셈이 되는 거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를 뺀 게 사실 연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활용해도 되겠다. 라는 거.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다. 근데 단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함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 플러스 2는 3x 세제곱 플러스 6은 9x가 나와가지고 얘를 넘겨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은 0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적분 요거 넓이 계산해줄 때에는 요거를 그럼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 막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때 약분 되니까 3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3으로 나눠. 이렇게 3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뭐 x가 이제 무엇을 인수로 가지는지 찾게 될 건데 이걸 3으로 나누는 순간 이 원래 있던 식이 훼손이 되죠. 3으로 나누는 거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는 거고 정적분 넓이 계산할 때는 3이 포함된 걸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거를 좀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있던 그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줘야 돼요. 약분이나 이런 거 일체 건들지 말고 부호를 바꾸지 말고 그거 하나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그것만 신경 쓰면은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금방 계산을 해보실 수 있고 이제 실제로 그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해보면은 제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 넓이를. 자, 넓이를 이제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로 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dx에서 정적분을 절대값을 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2x로 가가지고 이제 1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 이제 그 1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으로 하겠습니다. 1의 세제곱 1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팔 9가 나오게 되고 9가 너네 근데 이렇게 계산하니? 최고차항이 3이니까 지금 x 세제곱 자, x 세제곱이고 여기 제곱으로 썼구나. 세제곱이면은 여기 이제 4가 맞죠? 이렇게 두 개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 1의 4제곱 1에서 마이너스 2의 4제곱 16을 빼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고 그 다음에 1의 제곱 1 마이너스 2의 제곱 4 3 얘는 그냥 빼면 3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27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4분의 3이니까 4분의 27 이렇게 나오는 거 같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근데 요거 또 공식이 있어. 이거 3차도 둘러싸인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3차 함수가 뭐랑 접할 때 그 접하는 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게 분홍색 부분 있죠?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x축하고 3차 함수가 접할 때 요런 때 3차 함수가 뭐랑 접할 때 그 접하는 거랑 인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교점이 두 개니까 그 왼쪽을 알파라고 두고 오른쪽을 베타라고 두고 그 함수식을 y는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식을 만약에 써보시게 되면은 네. 네, 얘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저 부분의 넓이가요 12분의 절대값 a에다가 4제곱입니다. 4제곱으로 나옵니다. 12분의로 저렇게 나오는데 이거 12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공식을 이제 방금 전에 문제 상황에 마이너스 2와 1에 대해서 적용해 주면 12분의 최고차함이 1,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2가 3이니까 3의 4제곱 계산하시면 얘가 이제 나옵니다. 4분의 27이 나옵니다. 계산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해보실 수가 있고. 이제 뒤에 필수에 이제 4번을 이제 볼 건데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별표를 2개 칩시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근데 문제 푸는 거는 되게 쉬워요. 문제가 x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 나와 있고 그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다. 그리고 x는 b가 있다. 그럼 둘러싸인 도형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나오는데 저 두 부분으로 이제 둘러싸인 넓이가 둘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둘이 같다. 그럼 저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그냥 써보면 돼요. 식을 써보면 돼요. 일단 저 밑에 있는 요 A 분홍 색깔 같은 경우에는 분홍 색깔 A는 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인테그럴 해주고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0부터 A까지 접근해 주는 거야. 근데 저 fx라는 저 y는 저 곡선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x축보다 r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제 부정이 됩니다. 그래야 넓이가 양수로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야 b 같은 경우에는요, b는 이 a에서부터 2까지 점점분을 해주는 겁니다. a에서부터 2까지 저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써볼 수가 있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그냥 플러스일 것이고, 자 결국 a는 b와 이제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라는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0부터 a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gx는 a에서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gx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 좌변에 있는 거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본다.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게 되면은 일단 우변에 이제 a부터 2까지가 있었고 원래 여기서 자 이제 이항돼서 넘어오면 플러스로 보고가겠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좌변에 있던 거를 다 넘겼기 때문에 이제 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식을 써볼 수 있는데 저거 형태를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거? 네, 저거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할 수 있죠 이거? 안에 있는 함수가 똑같은데 여기 a가 이렇게 똑같이 분통으로 들어있으면 구간을 어떻게 해서 썼죠? 구간을 한꺼번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0부터 2까지 저 함수를 조작해주게 0이었습니다. 은 0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저 의미가 뭐냐면은 이 함수를 그냥 0부터 2까지 전축분 해준 게 0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 문제를 푸실 때에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만약에 얘를 봐봐 그냥 이 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그냥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그 x축보다 아랫부분이 있고 윗부분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있었죠. 요거 계산을 해주실 때 x축 윗부분의 넓이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를 뺀 것으로 계산이 된다고 했잖아. 기억이 납니까 이거? 근데 같은 넓이면은 뺐을 때 0이 되겠죠. 뺐을 때 0.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 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넓이가 같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한 방에 쓰자 이렇게 0부터 2까지 저 정적분을 시행해 준 게 는 0이다 라고 해서 써보자고요. 이제 저런 식으로 써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저 정적분 해주시면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x의 세제곱에 2부터 0까지. 그러면은 2에 내리고 그래서 4, 얘는 3분의 8a가 돼서 이거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a가 몇입니까? 2분의 3이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a가 2분의 3.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a가 2분의 3이다. 한 방에 정적분을 해주자라는 거야. 한 방에 정적분 한 방에 하시고 한 방에 정적분을 해주자. 이거 해도 될까요? 갑니다. 필수율이 5번인데 자, 요거 별표 하나 칩시다. 별표 하나. 가끔 좀 등장하는데 이게 좀 계산을 잘해야 되고 잘못 계산하면 이거는 좀 못 풀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왜 그런지 보시면 일단 전애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된다고 나와 있어.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 이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이니까 0과 2에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함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얘네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가 있는데 요 도형의 넓이가 저게 어떤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이 도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가지고 2등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2등분이 되는 상황. 재료 쓸 때 a의 값에 관한 어떤 식을 구해주라라는 문제인데 이게 식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 2등분이 되는 거니까 위의 넓이는 아래랑 같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식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좋습니다. 어떻게 세워주시냐면은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칠하는 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저 노란색 넓이의 2배가 전체다. 이 식을 세워줘야 돼. 전체다. 이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 원하는 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값을. 중간에 헤매지 않고 저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가 수도 있거든? 그럼 여기 이제 밑에 부분, 여기 약간 좀 뭐 부채꼴 비스무리하게 생긴 요 부분의 넓이를 해도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넓이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계산 과정이 길어서. 얘는 한 방에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적분 부분을 여기 기준으로 끊어서 구해줘야 되거든요. 2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럼 저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저 공식을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공식이 있었잖아. 그걸로 얘는 공식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노란색 마찬가지로 처음에 있던 주황색도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포물선 킬러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공식으로서 넓이 표현이 되니까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야. 그러려면 일단 교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를 교점은 얘네들이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연립을 해줄게.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ax고 일단은 0이라는 교점은 하나 있죠. 0 그거 하나 찾았으니까 이제 양변을 다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우변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이제 x를 묶어주게 되면은 이제 확인이 되겠죠. 0 나오고 2-a가 등장합니다. 2-a. 이게 2-a입니다. 2-a. 여기가 2-a로 지금 표현이 되는 상황이에요. 2-a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표현해 주실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세요. 이거. 일단 노란색 부분의 넓이 자 곱하기 있었고 자 2차 함수와 이 분홍색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얘는 이제 식을 일단 써보겠다. 식은 원래는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지만 이렇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저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는 이런 식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초록색 부분의 넓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0부터 2까지 그냥 저 2차 함수를 접근하는 겁니다. 자 원래 정석으로 풀려면은 식을 이렇게 쓰고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풀어야 돼. 요거를 정리해서 풀어야 돼. 그 공식은 이따가 이거 다 한번 하고 이제 보여줄게. 공식은 하고. 해보시면은 계산하는 걸 잘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a의 x제곱에 2 마이너스 a부터 이런 는 해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x제곱 2부터 요거 이제 식 쓰는 걸 잘 봐. 이거를 이게 식 빡셉니다. 이게 2 마이너스 a를 넣을 건데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에 2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들어가면은 2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세제곱만 해. 세제곱 좀 세제곱가 있잖아. 2분의 1에 2 마이너스 a의 세제곱으로 표현해줍니다. 여기는 그냥 계산해주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그래서 우변은 미리 계산해버리면 3분의 4고 좌변을 정리를 해볼게. 좌변을 정리를 해줘버리게 되면은 이게 얘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 계산하시는 게 얘가 6분의 1이거든요 6분의 1에 얘랑 이제 나눠주게 되니까 3분의 1에 2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좌변을 이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약분까지 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4입니다. 4. A를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의 값을 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답이고요. 4구나. 그렇구나. 라는 거고. 가끔 A를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세제곱근을 해줘야 됩니다. 세제곱근. 2-A는 세제곱근 4.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려면 A는 2 세제곱근 4. 이게 답이야. 세제곱근이 나옵니다. 세제곱근. 요런 유형은 이렇게 세제곱근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긴 값인가 싶으면 그냥 답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서 이제 해결을 하면 훨씬 빠릅니다. 이거 이제 공식으로. 공식은 여기다 한번 좀 써보면은, 자, 이거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아까 2배로 보여주는 거 좋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최고차항이 이제 마이너스니까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둘러싸인 게 이제 0과 2-a니까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에 세제곱이었죠, 이렇게. 얘가 이제 그 좌변에 해당하는 식이었거든요. 우변에 해당하는 식은 이제 뭐였었냐면 이제 그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0과 2 가지고 노는 거니까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를 곱하게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아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걸 전개해버리는 순간 영원히 못 봅니다. 전개해버리는 순간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 전개하면 안 돼 이거 알겠지? 전개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y는 x에 대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x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게 이제 여기인데 그 사이가 여기거든요. 여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둘은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을 거야. 넓이가. 그래서 한쪽 부분의 넓이만 구하고 곱하기 2로 처리할 겁니다. 한쪽 부분만 곱하기. 그럼 그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래 저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거. 근데 어떻게 위에 있는지 모르면은 절대값으로. 원래 함수 빼기 역함수를 절대값으로 해주시면 되지만 그런데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2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은 2배 해주고 자 a에서부터 b까지 자 fx-x의 절대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원래 함수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 이 한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함수들은 이제 뭐 1차, 2차로 했지만은 3차, 4차 여러 가지 그 다음 함수들을 다루고 적분하는데 그 역함수 있죠, 역함수. 역함수는
우리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뭡니까? 1차 함수의 역함수.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한 거잖아. 1차 함수. 네? x, y 바꾸면 되잖아. 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지.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 꼴이었고 무리함수 꼴이었습니다. 그거는 무리함수 배울 때 있어요. 무리함수 배울 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3차, 4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적분을 해라.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 뺑글을 정적분해라 그러면은 역함수를 식을 쓸 수가 없어요. 3차 이상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직접 역함수 안 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넓이를 쉽게 구하는 겁니다. y는 x를 이용해서 구하면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요거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 별표 하나를 쳐봅시다. 자,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역함수의 그래프와 그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잘 봐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y는 fx입니다. 여기가 y는 fx야. 여기가 y는 fx고 그 역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얘가 역함수예요. 그래서 역함수와 그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L이라는 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여기 L이라는 부분의 넓이. 자, 이 넓이를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데 역함수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게 y는 x 대칭 관계에 의해서 여기 b랑 넓이가 같아요. 여기가 대칭 이동해주면은 여기랑 넓이가 같거든. 대칭해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이게 대칭이어서 A, B는 이제 넓이가 같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러면은 A 넓이를 우리가 B 넓이를 구해줌으로써 대신 할 건데, B 넓이도 또 이렇게 구해줍니다. B 넓이는 요 직사각형 있잖아, 직사각형. 직사각형에서 요 아랫부분, 여기 넓이를 봅니다, 여기 넓이. 그러면은 요 위에 B 부분 나오는 거 봐요, B 부분. 직사각형에서 노란색 빼면은. 그럼 B가 나오게 되면서 그게 A랑 같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결국에 직사각형 넓이 빼기 저 노란색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직사각형은 이제 그 가로가 A고 세로가 C입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 중적 부분은 이제 A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야? 0부터 A까지구나. 0부터 A까지 이제 저 함수의 정적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이고요. 노란색이고 얘가 이제 전체입니다. 처음에 저도 전체 넓이입니다. 제가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렇게 표현이 되고 B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에서 저거를 빼줌으로써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대략적으로 이 그림을 좀 그려봐야 좀 머릿속으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식을 앞에다가 이것도 이제 써주자. 얘는 사실 어떤 넓이를 구해주는 거였냐면은 A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였어. A의 넓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실은 이거죠. 지금 여기 A의 넓이에 해당하는 B에서 C까지 역함수의 정적분. 역함수의 정적분을 우리가 원래 함수의 정적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대칭성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역함수의 넓이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게 대응이 됩니다. 대응.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원래 함수가 a, c잖아요. a, c. 그러면 역함수는 지금 여기 c, a를 지나요. 이게 서로 대응이 됩니다. 대응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함수가 0, b를 지나는데 역함수는 자리를 바꿔가지고 b, 0을 지나다가 그 x좌표가 여기 서로 대응이 됩니다. 좌표가 서로 이제 대응이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좌표가 대응이 되는 거. 저 부분에 좀 생각을 해봐주고 자, 이게 또 이런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냐면은 이거를 정적분식을 이제 다 한쪽으로 몰아넣게 되면 이제 0부터 a까지 fx dx 플러스 b부터 c까지 gx dx 되는데
얘는 AC라는 결론들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이제 응용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끼리 곱하고 얘네끼리 곱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함수의 정적분과 역함수의 정적분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위에 거 두 개 곱하고 밑에 거 두 개 곱한 거에서 빼주면은 이게 나온다. 나는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온다. 방금 이제 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도 이 정적분의 넓이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를 맞춰보면은 이게 똑같이 확인이 되고, 자,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로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과정 외에 실험에는 아마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있었다. 옛날에는. 근데 이게 방금 전에 요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서 한번 보면은 이제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Y축 사이의 넓이. 자, 어떤 곡선, 우리는 항상 이걸 나눴단 말이죠. 자, X축과 Y는 fx라는 함수가 둘러싸인, 자, 뭐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집계를 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Y축하고 이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넓이를 이제 구해볼까? 여기 넓이. 이거는 원래 X축 가지고 하던 거를 Y축으로 바꿔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X, Y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함수식도 이제 Y는이 아니라 X는으로 표현이 된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정적분 구간도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함수가 이제 x는 gy로 표현이 됩니다. x, y를 바꿨다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얘도 넓이가 절대값으로 계산이 되고요. 절대값으로 계산이 계속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것도 절대값으로 계산이 되고요.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상황도 우리는 절대값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절대값으로 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로지른다 하더라도 똑같이 표현이 되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걸 써주시면 돼요. 계속 똑같은 걸 GY, DY. 그래서 어떤 케이스든 간에 우리는 그냥 절대값으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Y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는 거야. X, Y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함수가 그 Y는 어쩌고 저쩌고 했고를 X축 가지고의 넓이를 구하지만, 이제는 X는 어쩌고 저쩌고 Y에 대한 거를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바꿔서 계산해주면 돼요. 바꿔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실 건데, 자, 저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 일단 문제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0 이상의 부분만 그릴 거여서 그림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Y는 X가 있어요. Y는 X 이렇게. 얘는 이제 Y는 X의 세제곱이고 Y는 X가 되고 Y는 X예요. 그래서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함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 역함수는 이제 역함수라고 생겼습니다. 역함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여기 전체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한쪽만 이제 구해주고 두 배를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배 해준다.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는 이 역함수는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해서
y는 x와 요 x 세제곱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해줄게. 그러면은 위에 있는 함수가 이제 x고 밑에 있는 함수가 x 세제곱이요. 그거를 이제 여기 0에서부터 요 교점까지 정적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교점을 찾아내겠네. 교점을 그죠? 자, 교점의 좌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니까 얘는 이제 네, x는 x 세제곱 해주면은 넘겨주게 되면은 거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겁니다. x에 x-1에 x 플러스 1. 이제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0부터 1까지 정도로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1이랑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제 2분의 1로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저렇게 계산은 되고 근데 아예 막 못하는 건 아니고 역함수를 얘는 구할 수는 있다. 얘는 간단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x, y 바꿔놓고 정리해주면 얘도 나오기는 합니다. 사실 역함수가 사실은 x는 y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다시 x는 y 세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근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세제곱 근 y로 들어가서 yx 바꿔주면 돼요. 이거 그냥 적분해 그냥. 우리가 못하는 적분은 아닙니다. 얘는 사실. 네, 얘는 사실은 x의 3분의 1제곱이어가지고 이 적분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나오기는 한다. 원래 수투에서 막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것도 되기는 된다. 알겠죠? 네, 그럼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얘도 이제 3분의 4니까 4분의 3 x의 3분의 4 여기서 x 빼가지고 뭐 2배 뭐 이 정적분을 해보시면은 똑같이 나오기는 할 거다. 나오기는 할 겁니다. 나오죠. 1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가능은 하고 근데 아마 이런 문제는 역함수 나올 수가 있는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겠지. 너무 간단한 형태였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인데 저 무리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저거 구해주래. 이게 대응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F라는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X가 3이면 0입니다. 이게 대응이 되죠. 3이면 0 대응이 되고 12 넣어주면 3에 또 대응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계산하는 거는 위에 거 곱한 거에서 밑에 거 곱한 걸 빼라해서 답은 36 하면은 답은 금방 나와. 답은 일단 금방 나와. 위에 거 곱한 거 빼기 밑에 거 곱한 거 빼기가 더 있었어. 빼기가 36 빼기 0 해서 그냥 36.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보면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니까 이거 디테일을 좀 그려보면은 역함수 그리는 게 저게 생각보다 빡세가지고 이게 잘 그렸다. 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그리기 어려워. 역함수가 이제 왜 그래? 나 채널을 다 했는데 지금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아. 봐봐. 자, 봐봐. 지금 원래 함수가 지금 여기 있어요. y는 fx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역함수는 지금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는 지금 초록색 y는 gx 노란색은 y는 x인데 지금 이 정적분이 사실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저 정적분이 어느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건지를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fx가 3부터 10이야. 3은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11을 넣으면 몇 나오니 이거 지금? 12 넣어주면? 12 넣어주면 3이 나오잖아. 원래 함수가 3,0이랑 12,3을 지나는 건데 이게 저 y좌표가 3인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해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볼 거야. 이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딱 3으로 떨어지거든요. 3으로. 그러면은 이게 좀 그 숫자랑 그림은 안 맞지만 그냥 보세요. 여기 교점이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2. 여기가 10입니다. 12,3을 지금 지나는 것을 그림 그렸죠. 자,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정적분을 좀 이제 색깔을 좀 칠해서 확인을 해볼게. 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슨 색으로 할까? 주황색. 얘는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 부분의 넓이. 저거 맞나요, 저거? 네.
그 다음에 여기 역함수를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 역함수를 0부터 3까지. 역함수도 대충 그려놓긴 했는데 0부터 3까지면은 역함수가 3일 때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적분을 이제 뭐 해주는 것 같고, 그럼 역함수는 3,11을 지나죠? 네. 맞습니까? 이 반대 xy 바꾼 거 지날 거니까. 근데 역함수가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이제 어디냐면요. 쟤는 이제 넓이가 어디냐? 얘는 이제 내가 흰색으로 칠할 거야. 흰색으로. 얘는 역함수가 여기 초록색인데 0부터 3까지니까 여기 부분에 넓이야. 여기 부분에. 여기에 여기. 어딘지 알겠네? 네. x축하고 둘러싸인 구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주황색이 여기랑 같아요. 여기랑 같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얘네 둘의 넓이 합이니까 직사각형 넓이 3 곱하기 10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3 곱하기 10. 오케이? 네, 그래서 그냥 저 위에 계산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계산 결과가 되겠죠. 네. 수영은 나는 몰랐는데. 이거는 서술형으로 엄청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림을 좀 아무래도 그려줘야 되겠지. 디테일하게 그려줘야 돼. 이거 그림 잘못 그리면은 막 꼬인다? 이게 점선을 잘 그려야 된다. 점선 따라가서 잘 그려야 돼요. 함수도 처음에 잘 그리는 게 중요해. 이게 y는 x랑 교점이 없거든요. 얘가 얘네들이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어도 잘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그림을 그리는데 공을 들여야 되고, 너무 막 이렇게 그려서도 안 되고 너무 막 올라가서도 안 되고 적당히 그려야 돼. 적당히. 이렇게 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속도와 거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미분 맨 마지막에 그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어를 해주는데 그 단어 적분하는 겁니다. 그 단어 적분하는 거. 그래서 그 단어 내용이랑 거의 똑같고요. 근데 적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개념이 좀 추가가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 자, 우리는 위치, 속도, 가속도 순서대로 우리는 그 미분, 적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미분이고 아래로 가면 이제 적분. 여기 이제 가속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또. 자, 우리는 그 적분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속도가 주어져서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구하라는 유형이 여기서는 나오게 되고, 그 앞에 미분 단원에 있던 내용에서는 위치가 주어져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에 관해서 구해봐라 라는 유형이 나옵니다. 유형이 어떤 게 나오는지는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 그래프가 거의 주어질 거야. 앞에 단원에서는 위치가 주로 많이 주어지고. 자, 일단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는 vt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각에서의 점피의 위치가 x0로 주어지면은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우리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은 위치랑 관련이 된 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는 일단 a라는 시간에서의 위치, a라는 시간에서의 위치 플러스 그 A에서부터 T까지, A에서부터 T까지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얘를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얘를 이제 V, X, GX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특정 시각에서의 그 점피의 위치를 이렇게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로 A가 0일 때, 이제 막 시작하려고 움직이는 상황일 때를 이제 주로 세팅을 해주게 되거든요. 주로 시작하게 될 때. 그래서 보통은 A가 0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보통은 A가 0일 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는 A에서 T는 B까지의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 있는데,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C는 요거란 말이야. 낮은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거거든. 낮은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준 거. 이게 정적분으로서 이렇게 VT, DT 얘랑 이제 바뀌었죠. 쟤랑 바뀌었죠. 쟤랑 바뀌었죠. 거꾸로 얘 정적분 해주신다 생각하면은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정적분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움직임 거리가 있어. 움직임 거리. 얘는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그 넓이, 낭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줍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위치의 변화량이랑 실제 움직임 거리는 다릅니다. 저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만약에 이제 원점의 상황이고, 자, 지금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지금 이렇게 그 위치가 이를 때까지 갔다가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실제 움직임 거리는 몇입니까, 지금? 2 더하기 2에서 4제. 근데 단순하게 두 시각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어. 이제 막 출발할 때와 도착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 몇이야? 그때 0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움직임 거리는 우리가 여기서 이 절대값으로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속도가 양수여서 정적분 해주게 되면 양수로 계산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여가지고 정적분 해주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적분을 해주게 된 요거는 위치 변화량이 나오고요. 상쇄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움직임 거리는 우리가 이제 이 음의 방향, 왼쪽으로 가는 것도 양수로 계산을 지금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것도 양수에서 2 더하기 2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증명 과정은 이제 밑에 이제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요번에 이제 지금 설명을 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속도가 0이 양수면 전체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지하거나 바꿀 때 속도는 0, 2였었고 0, 2였었고. 자, 증명은 요거 좀 비슷하게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도를 적분해준 게 위치, 이게 되면 FT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도를 A에서부터 T까지 적분해준 거는 FT 빼기 FA고, FT 빼기 FA. 문제 상황이 그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를 이제 X라고 나와서 이제 이걸 조금씩 쓸 수 있고, 얘를 X 누구로 정의해 치기 저기서 나옵니다. A에서부터 T까지 VT. 사실 이걸 원래는 중복해서 안 쓰거든요. 이걸 원래는 중복해서. 그래서 아까는 내가 위에다가 구분해주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쓰게 썼는데, 원래는 저거 중복해서 안 씁니다. 구별을 원래 좀 해서 쓰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낮은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아까 설명했던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에서부터 B까지 변화량 구하는 거니까 낮은 위치 B에서 처음 위치 A를 빼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실제 움직임 거리는 이제 이게 그 움직임 거리도 결국에는 정적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적분의 넓이, X축과 둘러싸인 공의 넓이를 계산해서 절대값으로 이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속도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의 넓이가 이 위치 이후의 변화량, 실제 움직임 거리, 이런 것처럼 계산이 되겠고요. 이런 것처럼.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빠르게 봅시다. 자,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전피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어. T는 2에서의 전피의 위치 보여주는 건데, 아까 앞에처럼 공식으로 만약에 위치식을 쓰고 싶으면은 얘는 x0 플러스 a에서부터 t로 그냥 쓰겠습니다. vt dt 이렇게 쓰는 건데, 이 문제 상황에 맞게 한 번씩을 써보는 이유가,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한대. 이거는 출발할 때 위치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t가 0일 때 그 위치가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 A는 그 특정 그 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시각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서, 그 시간이 0초일 때 위치가 1이니까 여기서 A가 0인 것으로 좀 봐주시면 X0는 1이 되는 것이죠. 1 플러스 0부터 T까지 VT, DT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1 플러스 자, VT가 지금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거 정적분 쓸게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T0 원래 같은 문자 좀 이런 표현 안 쓰긴 하는데 써버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위치식이 저렇게 나오게 되고 우리는 사실 2초일 때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2초일 때 이거를 이제 사실 요 T에다가 넣어준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에서 8 빼기 12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3으로 마삼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요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속도 적분해. 적분상수 C는 처음 위치입니다. T가 0일 때 위치니까. T가 0일 때 위치니까 0 넣었을 때 위치가 들어가면 돼. 1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자, 2번은 저거는 그냥 단순히 저 4초일 때와 1초일 때의 두 시각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이어가지고 4초일 때의 위치 빼기 1초일 때 위치 그냥 요거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정각분식으로서 1부터 4까지 저 VTT 원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만약에 위치식 x를 이렇게 구해놨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4 넣고 1 넣고 해서 그냥 빼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8 더하기 1 마이너스 1 여기다 해버려가지고 이제 17 플러스 1을 해서 1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플러스 1 네, 위치의 변화량을 저기서는 18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이 나와.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단순히 저렇게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나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실제 움직임 거리는 정적분을 우리가 절대값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VTT를 절대값으로 또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절대값으로. 근데 지금 VT가 이제 요거란 말이죠. VT는 여기 주어져 있는 3T제곱 마이너스 6T야. 3T로 묶어주게 되면 저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3T의 T 마이너스. 그러면 저 이차함수의 그 부호를 판단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저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풀마풀 이거 생각해 주시면 어느 범위에서는 어떤 부호인지가 확인이 되죠? 아니면은 그 증가표 하듯이 t가 2보다 크면 양수 그 사이에 있으면 음수 뭐 번갈아가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부터 보는 거니까 1부터 일단 2까지 한번 끊어서 가서 1부터 2까지는 음수네 마이너스 붙여서 속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까지 보는 건데 이제 2에서 4까지는 양수니까 플러스 보호로 그대로 써줍니다. 플러스 보호. 요거 그냥 적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네. 해보시면은 자, VT가 원래 이제 이거였는데 적분한 게 이게 적분한 게 이 부분이었으니까 저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요. 이제 이게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 4부터 1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2의 세제곱 8에서 1 빼서 7 2의 제곱 4에서 1 빼서 21 넣어보시고 자, 64에서 8 뺍니다. 그 다음에 16에서 4 빼서 12 36 이거 계산은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34 열심히 잘 계산합시다. 계산 잘합시다. 계산 잘해야 되고 계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필수의 이제 9번을 이제 보시면 속도가 또 이제 주어져 있고 이번에는 그 원점을 출발하는 상황이야. 원점을 출발하는 상황. 그러면은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t가 0일 때 위치가 0인 것으로 봐줄 수가 있나요? t가 0일 때 위치가 0이구나. 그러면 자, 전 p가 출발한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으로 바꾸는 시간에서의 전 p의 위치를 구하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그 t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일단 해서 그 vt가 0이 되도록 하는 t를 일단 구해주죠. 우리는 저렇게 구해주죠. 자, 그러면 그 속도가 0이 되는 t값은 1하고 3 두 개가 있지만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1초에 3초요. 1초라는 게 확인되죠. 즉 t가 1일 때 점 p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거를 구하는 문제야. 그걸 구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이 위치를 구해주면 됩니다. 위치식을. 위치식은 그냥 얘를 적분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적분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분 상수를 초기 위치 요구로 설정해주면 돼. 적분 상수 c가 붙지만 0이기 때문에 c가 0이 되겠죠. 이제는 요거 가지고 t에다가 1을 넣어가지고 x1을 이제 3분의 4 이렇게 찾아주시면 하나 나오고요.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거는 그 위치가 0일 때 위치가 0이 되는 t를 구해서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를 구해준다. t를. 자, 그러면은 3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t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완전 교급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완전 교급식. 그래서 t가 3일 때와 0일 때가 있지만 t가 0일 때는 이제 막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안 보는 것이고 결국 3초일 때 다시 원래 그 위치로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t가 3일 때 다시 돌아왔구나. 그러면은 3까지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저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데 얘도 이제 적분 구간을 1이니까 나눠서 0초부터 3초까지 나눠서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VT 그래프는 여기 이제 1과 3 해가지고 0부터 3까지 해서 정적분은 이제 여기랑 여기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적분 구간 끊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0부터 1까지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양수로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까지는 X축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적분을 할 거고 계산을 해주고 네, 계산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1을 0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뒤에 거는 이 부분의 넓이인데 요거 아까 공식으로 확인됩니까 이거? 공식으로 확인되니? 예, 공식 아까 기억납니까 이거? 6분의 1 해가지고 뭐 이제 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서 세제곱 요거 기억나겠죠? 그거로 하시면은 얘는 바로 나오겠죠 이제 얘는. 자 그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데 저걸로 그냥 한번 확인해볼게. 저걸로 공식으로. 자 그러면은 최고차기 개수가 지금 몇입니까? 1이니까 저거는 그냥 6분의 1에 그 다음에 3 빼기 0이 세제곱 27 요거 그냥 계산해주시면은 답입니다. 계산해주면은 3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잘못 쓰고 있나요? 3 빼기 2의 세제곱 3 빼기 301이죠?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이니까 8로 써줄 수가 있겠네 8로 오케이 그러네요. 3분의 4로 얘는 수정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3분의 5에다가 1을 더하니까 3분의 8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구나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두 개 빠르게 하겠습니다. 두 개 물어보는 게 좀 많네요. 알아볼게요. 근데 이제 필수의 10번은 이제 그 수직선이 아니라 지면으로 상황이 바뀐 건데 그냥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면으로 넘어와도. 자 이제 1번은 3초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에 그 3초일 때의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떼주시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위치식을 구해주면 사실 다 끝나요. 위치식은 적분해주면 50t 마이너스 50t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적분정도 c인데
적분상수 C는 초기 위치입니다. 초기 위치.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에서 쏩니다. 그럼 초기 위치가 5입니다. 그게 적분상수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는 이거 그냥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x3 150 마이너스 45 플러스 5 x0 그냥 이제 5가 되겠고, 그러면은 105라는 게 일단 하나가 확인이 되고요. 1번 105가 나오고 105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체가 최고 지점의 높이에 도달할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이제 구해주래. 그러면은 최고 지점은 속도가 0일 때 맞나요?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될 건데, 최고 지점은 잠깐 멈춰 있거나 아니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지점이니까 우리는 VT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VT가 0이 되는 거, 속도가 0이 되는 거. 그때 T를 구해주시면 얘가 이제 5가 나오는 거 맞나요? 그 속도가 50-10T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거 5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그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5초일 때 그 높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5를 구해주는 거여서 5 넣어도 그냥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30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8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은 0부터 8까지 저 속도를 적분해준 결과로 해주시면 되고요. 속도를 적분해주라. 자, 근데 이제 저 속도가 VT가 제가 50-10T로 주어지기 때문에 T가 5일 때를 경계로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러시니까 5보다 작으면 플러스, 크면 마이너스 이렇게 확인이 돼서 0부터 5까지는 속도 VT 그래프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계산합니다.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진짜 뭐 감동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 계산입니다. 싹 다 계산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뒤에 파지를 250 마이너스 125.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보시면 빼서 계산하면은 3, 3, 5, 15 여기 플러스로 들어가면 이제 64에서 25 빼면은 몇이야? 39 곱하기 5 하면은 195 나오거든요. 계산이 쉽지 않고 45 125로 해서 170입니다. 170 계산이 많이 빡셉니다. 빡세 보이니 계산이? 네. 네, 너네가 하면 더 빡셌구나. 너무 오래 걸렸을 때가 이게 계산도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여기 절대값 들어가면 범위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서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자,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넓이가 위치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먼저 생각해 주시고, 자, 일단은 확인을 해봅시다. 기억은 4초일 때 위치가 2분의 3이냐 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 잘 보세요. 이거 속도 그래프에서 그 넓이가 위치 반환이야. 그래서 각 도형에 해당하는 넓이를 다 좀 구해놓는 게 좋습니다. 도형의 넓이를 미리 구하자.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를 미리 구해놓고 미리 구하자. 근데 그 도형의 넓이가 도대체 뭐냐? 위치랑 연관이 되어 있다. 위치가. 넓이들을 다 구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삼각형 1, 그다음 여기도 이제 여기는 2분의 1 자연히 쪼개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1,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점 위치가 0이야. 근데 4초일 때 위치가 뭐냐? 그러면은 잘 봐. 처음에 위치가 0이었는데 1초 후에는 넓이가 1이잖아.
위치가 1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치가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자, 시간이 지금 흘러감에 따라서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위치를 1초일 때에는 위치가 지금 1 증가했고 이거는 t, 이거는 x 2초일 때에는 2분의 1이 더 추가됩니다. 2분의 3이요. 3초일 때에는 2분의 1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2입니다. 4초일 때에는 2분의 1이 하나 더 추가돼서 2분의 5고 5초일 때에는 1 추가되고 6초일 때에는 2분의 1이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t는 4에서는 위치가 2분의 5 안에 확인이 돼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 자, 니은은 t는 6일 때까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겠느냐라는 건데 잠시만요. 이거 지금 요걸 지금 반대로 했구나. 그 x축보다 윗부분은 양수, 아랫부분은 음수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지금 쓴 거는 넓이인데 이게 지금 3초에서 4초 갈 때서부터는 음수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위치가 작아집니다. 그거 하나 수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2분의 3으로 작아지고 되고 그 다음에 빼기 1로 들어가서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을 또 빼줌으로써 여기 0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그러면 맞는 설명으로 좀 바뀌게 되겠고 기억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인데 6초까지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냐라는 거거든. 운동 방향 바뀌는 거는 무엇을 봤었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걸 확인했죠. 그게 0을 이제 확인하지만 0이라고 해서 여기를 봐주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는 부호가 안 바뀌죠. 플러스가 유지가 되잖아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지점은 여기 3일 때입니다. 3일 때. 3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바꿉니다. 한 번 바꾸게 되고 이것은 6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는 여기입니다. 3초일 때입니다. 3초일 때. 이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이제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은요 처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이제 얼마나 되냐. 이게 처음 정지한 게 여기거든요. 6초일 때거든요. 6초일 때거든요. 6초일 때까지 총 얼마큼 움직였느냐라는 걸 구하는 거는 이 모든 넓이를 다 더하라는 겁니다. 다 더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마 4가 나오는 거예요. 4. 그래서 답이 기억 하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게 아니고 처음 정지할 때니까 속도가 0일 때를 가져야 되겠구나. 자, 요거를 다시 속도가 0인 순간이 지금 1초거든요. 1초일 때까지 움직인 실제 거리는 여기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 요거로 좀 수정해 줄게요.